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하면식입니다. S&P 500이 이렇게 4110까지 하락하면서 여기 볼린저 밴드상 로월 리밋을 찍었고요. RSI상 30을 찍었을 때 과매도라고 분석을 드렸고, 단기적인 시나리오로 반등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함에 따라서 RSI가 이렇게 RSI의 하락 트렌드까지 올라왔고, 볼린저 밴드의 중간쯤으로 돌아오면서 더 이상 과매도가 아닌 상태로 돌아와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이렇게 200일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S&P 500을 일봉이 아닌 이렇게 1시간짜리 지표로 본다면은 여기 이렇게 4250의 위치에 있는 갭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갭도 채워졌고 이렇게 200일선 또한 앞두고 있는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의 저항이 나오는 게 기술적으로 맞습니다만, 지금 주가는 매우 강한 매수세와 함께 200일선을 뚫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반등을 할지 모릅니다만, 그래도 옵션 포지션을 통해서 옵션 세력들은 어떻게 해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5일이라는 만기를 기준이니까 약 11월 17일쯤을 만기로 잡았을 때 S&P 500을 대상으로 옵션 세력들은 맥스페인으로 4300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S&P 500의 주가가 4300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콜옵션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S&P 500의 주가를 다시 4300 언더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풋옵션에 있어서 바닥 부분은 여기 4000달러로 S&P 500의 주가가 4000 언더로 떨어지면은 마찬가지로 풋옵션 쪽에서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S&P 500을 반대로 400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옵션 포지션이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기적인 저항선은 4,000달러와 4,300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3일 이후인 12월 15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4,300 쪽에 굉장히 많은 콜옵션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동일하게 이렇게 4,000달러의 풋옵션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션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주식시장은 4,300과 4,000 사이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움직임이 강한지라 이러한 매물대들을 전부 다 소화해낸다면 주가는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갈 수 있으므로 매번 지켜봐야 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시간 11시 10분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만, 오늘 만기 기준으로 엄청난 콜옵션들이 그냥 아예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해석하자면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콜옵션 세력들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S&P 500의 주가를 반대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기 4290, 4295 그리고 4300의 위치에 콜옵션들의 물량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특히나 이쪽 부분에서 콜옵션들의 수익 실현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4200, 4275, 4280 등의 콜옵션들이 신나게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S&P 500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매수세가 워낙 강해짐에 따라서 이런 물량들이 전부 다 소화가 된다면 주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옵션 관련 자료들은 이미 텔레그램과 네이버에 전부 영상의 분석드리기에 앞서서 미리 사전적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장기 투자를 하든 단기 투자를 하든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최대한 적용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움직임은 그렇고요. 이제는 장기적인 흐름을 관장하는 펀더멘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가 FOMC 회의였는데 금리가 동결될 것은 대부분의 투자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중요시 봤던 부분 중 하나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연준 의장은 지금의 상태가 충분히 긴축적인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We are not confident that we have got conditions sufficiently restrictive at this point to get inflation back down to the target rate of 2%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의 금융시장의 컨디션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연준 의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연준 의장의 말대로 앞으로 6개월 이후까지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수치는 여전히 3% 이상인 상태로 연준이 원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을 것임을 볼 수 있고요. 연준 의장이 우려하는 금융 컨디션은 여기 NFCI의 지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올라가면 긴축이고요. 떨어지면은 완화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23년 3월 SVB 뱅크런을 시작으로 해서 곧 머지않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금융 컨디션이 완화가 되면서 S&P 500인 주가는 이렇게 반대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3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지만 12월달에는 지금도 금리 인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NFCI 지표는 이제 막 긴축 쪽으로 방향을 꺾기 시작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하방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금융 컨디션을 의미하는 이 NFCI 지표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바로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올라간다면은 더 긴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S&P 500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충분히 지금까지 긴축이 되어 왔고 이제 완화가 될 차례라고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은 주가는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디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야 연준 의장 파월이 지금 충분히 긴축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으므로 긴축적인 컨디션이 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긴축적인 사이클 또한 이제 막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저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 주식인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약 5% 정도 오르면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다만 여전히 RSI 트렌드 이 내에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5%나 오르고 있으니까 시원한 반등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약 이렇게 50% 정도나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이 약 413달러 정도였는데 분할을 하기 전 기준으로 보면은 1200달러였고요. 그때 당시 천슬라라고 모두가 소리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지금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렇지만 고평가일 때 자신있게 투자하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다고 봅니다.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고요. 밸류에이션의 대가인 다모다란 교수가 테슬라를 대상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보시면은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이렇게 179.57달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꿔서 말하자면은 179달러 이상은 고평가이고요. 179달러 이하면은 저평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또한 테슬라는 지금 고평가이며 180달러까지는 하락해야 그나마 프리미엄에 부합하는 적정 주가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80달러 시작으로 분할 매수를 해나간다면은 적어도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을 드렸답니다. 물론 제가 감히 제 분석과 다모다란 교수의 분석이 비교가 될 정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특정한 종목을 대상으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이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모다란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정 주가가 180달러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180달러로 가는 것은 아니며 180달러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적정 주가라는 것은 기준이지 마켓 타이밍은 아무도 연속적으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180달러부터는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든 나중에 좀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든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잡아나가면서 평단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에 대한 공부는 필수입니다. 적정 주가가 180달러라고 했는데 왜 180달러로 안 오죠라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질문인 것입니다. 주가가 200달러 이상이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고평가이니까 고평가라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주식의 수량을 조금 보수적으로 조절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가가 180달러 언더로 왔다면은 기업은 저평가가 됐으니 그때부터 비중을 원하는 만큼 잡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너무 적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확히 분할 매수를 해서 잡아나가는 그 비중이 딱 자기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런 기준과 함께 투자했다면은 저도 이러한 구간대에 물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차트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또 오늘의 장을 관찰한 뒤에 브리핑은 멤버십 분들 상으로 내일 아침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도 제가 제 리서치를 매일 남겨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측에서 이번 11월달 한정 반값 할인 이벤트를 열었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